그림 가는 쉐일을 나는 이 암석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쉐일이라고 하는 것은 쇠설성 퇴적암 중에 하나입니다. 쇠설성 퇴적암 같은 경우는 잘게 쪼개진 애들이 퇴적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퇴적암들이었죠. 우리가 입자의 크기로도 한번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2mm 이상 16분의 1에서 2mm 사이, 그 다음에 16분의 1mm 이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례대로 여감, 그 다음에 사암, 그 다음에 쉐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쉐일 같이 입자의 크기가 이러한 작은 것들 우리가 점토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암 같은 경우는 모래, 그 다음에 여감 같은 경우는 자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우리 퇴적 과정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퇴적 과정에서 다짐작용과 교결작용 정말 중요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퇴적물들이 쌓이지만 그 빈 공간이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공극이라고 했고, 이러한 공극을 줄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다짐을 한번 합니다. 다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기 다지듯이 위에서 이런 식으로 힘을 줘가지고 빈 공간을 메꾸는 거고요. 다짐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빈 공간을 물이 흐르면서 그 사이사이를 다양한 물질들로 메꾸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결작용이라고 했죠. 아무튼간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가는 층리가 발달한 퇴적암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쉐일이랑 비교되는 퇴적암 중에 하나가 바로 이암인데요. 이암 같은 경우는 점토로 이루어진 퇴적암이긴 하지만 층리가 발달하지 않는 그런 퇴적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여러분들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기억은 주로 모래 크기의 입자이다. 틀렸죠. 쉐일은 모래보다 더 작은 입자였습니다. 디귿을 볼게요. 나의 니은에서 석회질, 규질 성분 등이 공극을 메운다. 틀렸죠. 이것은 교결작용에 해당하는 거니까 디귿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기억이고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종류의 퇴적암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응유암, 석회암, 여감, 사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석회암을 제외한 세 가지는 다 쇠설성 퇴적암이죠. 그래서 밑으로 한번 가보니까 쇠설성 퇴적암에 속하는가 아니오에 이렇게 A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석회암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는가, 응회암 바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층리가 잘 발달하는가, 층리가 잘 발달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잘 나타나야 되는데 여감과 사암 중에서 우리 사암에서 층리가 잘 발달하고요. 여감 같은 경우는 층리가 잘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감 같은 경우는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자갈들이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줄무늬의 형태가 비교적 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ABCD 한번 분류를 해보았고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A는 주로 육상 퇴적 환경에서 퇴적된다. 틀렸죠. 우리 석회암 나오면은 바로 해양 환경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응회암이다. 맞고요. 퇴적물 입자의 평균 크기는 C가 D보다 크다. C 같은 경우는 사암이고 D 같은 경우는 여감입니다. 여감 같은 경우가 입자의 크기가 더 크죠. 따라서 답은 니은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두 퇴적 구조 가와나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급한 경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점이층리라고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 그렇습니다. 건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가는 수심이 비교적 얕은 환경에서 생성된다. 틀렸죠. 점이층리 나오면은 수심이 깊은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주로 자갈 입자로 이루어진 퇴적물에서 잘 만들어진다. 틀렸죠. 우리 건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우리 점토질 물질이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표면에 노출이 되어서 우리 갈라지는 것, 그것을 건열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갈 입자로 이루어진 퇴적물이라는 말에서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된다. 맞죠. 점이층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뒤집어져 있다 그러면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건열도 마찬가지로 뾰족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위로 가 있으면은 지층이 역전되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디귿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석호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퇴적층이 나타나 있고 NaCl이 침전되고 그 다음에 증발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암염이랑 관련된 퇴적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번 자료를 해석하면서 보기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의 퇴적 환경은 해양 환경에 속한다. 이것은 우리가 석호를 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석호 같은 경우는 연안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양 환경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해양이라고 하면은 비교적 깊은 곳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에서 건열이 잘 나타난다. C 같은 경우는 지금 NaCl이 침전되어서 형성된 층입니다. 바로 암염층인데요. 건열 같은 경우는 방금 문제에서도 보았듯이 점토질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암염 같은 경우는 증발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건열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퇴적층 A와 B에서 공극률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우리 공극이라고 하는 게 퇴적물들 사이에 빈 공간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했었죠. 지금 AB 둘 다 있는데 가와 나의 차이점은 C가 있냐 없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짐작용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C가 누르기 때문에 A랑 B 사이의 그러한 공극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극률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는 디귿보기 맞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디귿입니다. 퇴적암과 퇴적구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았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